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EU에 50%, 또 애플, 삼성에 25% 관세 압박을 가하고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주요 분석가들은 저렇게 관세 이야기하는 거는 협상용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면서 낙폭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국채 금리는 무역 긴장감이 돌면서 소폭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MSCI 한국지수는 오히려 올랐고 야간 선물은 약간 빠져서 미증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 상황 보면 뭐 대부분 다 하락했죠. 뭐 1%, 0.6% 뭐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가 관세 이슈를 또 한 번 던졌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고 업종별로 봐도 상승한 업종도 한 4개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하락한 업종 중에서 기술주, 이게 애플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기술주 업종이 1% 넘게 빠진 거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폭도 엄청나게 이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올라간 업종이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경기 쪽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방어주라고 표현하는 종목군들, 그런 업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날이었다. 뭐 트럼프 발언에 투자자들이 또 신중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트럼프가 EU하고 협상이 좀 더딘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관세 50%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걸 권고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유럽이 좀 구조적으로 협상이 어렵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27개국, 27개국이 몰려있는 곳이라서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국가들별로. 그래서 협상이 다른 데보다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인정하면서도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렇지만 너무 무성의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불만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뭐 50% 관세 부과하면 이제 다음 주 이내에 어떤 결과물을 내놔,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게 된 거고, 또 애플에 대해서도 아이폰이 해외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내야 된다. 또 이제 하여튼 제품 그리고 지역, 여기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개장 전에 미국 선물 쭉 빠지고 초반에도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만 이제 베센트 장관이 50% 관세 언급하면서 이유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이건 대놓고 협상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상용인가 보다,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걱정은 되는데 그렇게 또 협상용이겠지, 뭐 이런 또 생각도 하면서 낙폭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발언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 SNS 글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금리는 또 낙폭을 또 줄였어요. 금리도. 오스틴 굴스비가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원래 이제 4월 정도 봤을 때는 금리를 일찌감치 내릴 거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10개월에다 16개월 정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금리가 동결될지도 몰라. 이 사람 대표적인 비둘기파였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게 좀 주춤할 텐데, 이 사람 발언 봐가지고 연내 금리는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금리, 빠지던 국채금리가 또 이제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무살렘 연준 인사 중에 이제 무살렘 세인트루이스가, 이 사람도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연준도 주목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또 금리에 대해서 신중한 발언을 하면서 국채금리 빠지다가 또 이제 뭐 낙폭을 또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트럼프의 SNS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EU와의 어떤 협상이 너무 어렵다, 뭐 무역 장벽도 있고 부가세 같은 또 통화 정책 이런 등등의 불공정 거래가 많아서 여지껏 누적으로 2,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뭐 개선이 없다라면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는 걸 권한다. 이게 좀 애매하죠. 뭐 권고한다, 권한다, 이런 거라서 이게 부과를 하겠다라는 건지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50% 관세 부과, 이런 메시지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해서도 팀 쿡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25%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제품 생산하면 25% 관세를
내야 돼. 이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 그러면 삼성은 논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지 삼성도 마찬가지야. 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제품당 단가가 판매가가 3,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웨트부시에 의하면 생산기지 미국으로 다 넘어오려면 5년에서 10년 걸릴 건데 그러면 트럼프 임기가 끝나거든요. 이게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도 너무 비싼 어떤 아이폰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적합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투자들은 트럼프가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분석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날 이제 CNBC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 측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50% 올린다라고 백악관 측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날 이제 그리어하고 유럽 측 대표와 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통화 앞두고 유럽 측이 좀 정신 차리라고 이제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협상 지연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바클레이즈라든가 여러 분석가들은 이번에 협상 전술인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금리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저런 특성 때문에 임기 내내 저런 식의 어떤 변수가 나올 거다. 그 압박을 가하다가 시장 반응이 이상한데 그럼 처리하고. 근데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와 무역 중단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을 해서 교역이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이게 마음 편하게 교역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이 임기 내내 반복될 거라서 투자자들은 피곤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결론은 협상용이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더 많았고 이런 해석 덕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트럼프의 저 메시지 나오면서 뚝 떨어졌다가 협상용이겠지 이런 어떤 분석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오스틴 골스비의 어떤 발언 금리 인하가 되게 늦어질 것 같아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장중에 또 낙폭을 줄여서 4.5% 정도까지는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금리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는 게 좋거든요. 너무 금리가 가파르게 빠지면 또 저게 또 안전자산 선호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완만하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하락을 했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도 이 재료는 견디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애플이 오늘 3% 빠졌는데 최근에 애플 주가 보면 되게 이상해요. 보시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를 때 쭉 오르고 빠질 때 쭉 빠지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그리고 5월 들어서 닷새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애플이 상당히 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3조 달러도 붕괴가 됐거든요. 다음 주에 바로미터, 일종의 시장의 바로미터로 애플이 돌아서면 정말 시장이 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올라간 업종을 보면 원전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런 것들 추진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에너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부 금융주 정도 올라간 거 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뭐 상승한 종목 이렇게 적은 날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일방적으로 뭐 패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주목한 게 제가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공매도가 최근에 공매도 잔고도 좀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그 대형주들의 어떤 공매도 이제에서의 어떤 손실 최근에 공매도 손실이 있긴 했는데 타격이 있긴 했지만 공매도 잔량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재료를 안 써먹네라는 것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락 쪽을 베팅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이제 재료라면 작정하면은 한번 투매 유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우리 증시에서도 파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악재로 한번 포장을 해서 대폭락을 한번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이 없잖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다음에 더 큰 거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때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 매수가 강력하게 가동이 되는 건지 이 정도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시장을 한번 세게 찍어 누를 만한 이벤트 같은데 이제 못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대기 매수가 강한 건지 하여튼 다음 라운드에 뭔가가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대기 매수가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최근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1% 정도 올라갔고 야간 선물은 이제 소폭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 미증시 내용만 놓고 오면 크게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월요일이 미증시 휴장이라서 월요일은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에 미국 시장 여파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주말 사이에 그 우리나라,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인도, 베트남이 협상을 진행을 하거나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게 되게 이런 뉴스가 사실은 외신에서 저는 그 트럼프의 저 뉴스 나오기 직전에 어떤 뉴스를 보고 있었냐면 뭐 주요 국가들별로 미국과의 어떤 통화, 특히 이제 일본에 그 트럼프가 전화를 했대요, 주말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이 워싱턴에 가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뭐 좋은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서 지금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협상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좀 초조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속도 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50% 이래버리면 이제 또 다른 나라들도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 사이에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또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늘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그 트럼프 발언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고점 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30년물이 55% 넘어가면 이건 이제 금리 사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 사야 된다. 미국 국채.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빠질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채권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가 되게 불안정해서 또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지도 몰라. 뭐 이런 어떤 걱정도 일부는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금리가 그래도 피크권에 간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은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올라갈 거냐.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최고치 도전을 한다라는 게 되고 여차하면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가 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게 다 이미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신고가 돌파할 정도의 재료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여기서 시장의 어떤 변곡을 만들어내려면 엔비디아 실적이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달러화의 어떤 변동성, 금리의 변동성 일단 주춤한 걸로 보여지고,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나 보다 했었는데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가 보다 했는데 일단 매도세도 좀 주춤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대선 전주 사전투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뉴스가 또 영향을 주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게 우리나라의 따로 재료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달러 금리 이런 어떤 변수보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변수가 더 더해지는 시기라서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저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도 선거 캠페인 중에서 해외에 생산되는 제품은 35% 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위협을 했고 이때 당시에도 애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은 향후에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도 현실이 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발언하는 건 공약이 실천된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는 허풍만 떠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 때 당시에도 애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폰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돼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게 실천이 안 되는 게 그 뭐 트럼프 임기 지나서 이제 안 돌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제품 가격을 너무 올리는 게 되잖아요. 뭐 아이폰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걸 미국에 생산하면 미국의 인건비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지금 중국과 베트남과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건 생산할 때 제품 단가가 뭐 원재료 가격도 원재료 가격이지만 그게 아니라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이걸 갖다가 저런다고 해서 또 뭐 미국의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애플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었던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캐릭터가 독특해서 이제 뭐 저 발언에 대해서 비현실적일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발언을 또 세게 하면 투자자들은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다. 알면서도 당할 거다. 뭐 이것도 우리는 이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